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 봉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눈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보이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허나 어린 봉이에게 그런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았지요. 어린 봉이의 어머니 금녀는 무당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능력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지금껏 숨어 살고 있었지요. 봉이야, 내 말 꼭 명심해라. 절대로 사람의 눈을 마주 보아서는 아니 된다. 어머니, 왜 그래야 하나요? 내 능력을 들키면 우리 모녀는 죽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단다. 어린 봉이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서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어린 봉이는 고개를 숙이고 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는 어느덧 16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봉이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봉이를 봉사라 불렀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니 눈이 먼 줄로 알았지요. 쟤는 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게야? 부끄럼이 많거나 눈병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도 저리 얌전하고 착한 것을 보면 며느리로 삼아도 되겠어. 봉이는 우물가에서 안악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사실 봉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지요. 어느 날 마을 어른이 봉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봉이야 잠깐 이리 와 보너라. 봉이는 그에게 다가가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아이고 얘야, 왜 그리 땅만 보고 있느냐? 내 얼굴 좀 한번 보거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봉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하기 날아가요. 그 말에 마을 어른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그 사이 봉이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디 하기 어디 있다는 게야. 거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한참을 달려간 봉이는 골목 뒤에 숨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또 겨우 넘겼네. 또 어떤 날은 장터에서 마을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야, 봉이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먹고 가거라. 그 순간 봉이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머리를 굴렸지요. 애치, 애치, 애치. 봉이는 연달아 재채기를 터뜨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감기가 독하게 걸렸구나. 어서 집에 가서 쉬거라. 봉이는 재채기를 핑계로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휴, 이번에도 무사히 넘겼다. 그렇게 봉이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봉이의 어머니는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숨어 살며 쌓인 고단함이 병이 되어 나타난 것이지요. 봉이야, 내가 이렇게 숨어 살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고개 숙이고 사는 내 삶이 괜찮을 리가 있겠느냐. 봉이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 저도 다 컸으니 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아 약을 져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허나 조심해야 하느니라 내 눈이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네, 어머니 걱정 마셔요. 봉이는 약값을 벌기 위해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왔었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봉이가 어머니의 약값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리저리 둘러보며 일거리를 찾아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났습니다. 늙은 노파가 도둑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었지요. 아, 이 할망구가 어디서 내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야. 아니요, 나는 훔치지 않았소. 그저 구경만 했을 뿐이요. 거짓말 마라. 분명히 당신이 가져갔어. 봉이는 그 광경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잠깐만요. 봉이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먼저 뛰어들었지요. 이보슈,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붙이면 되겠어.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내가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그는 눈빛이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당신은 누군데 끼어드는 거요? 나는 지나가던 사람이요. 허나 억울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소. 그렇지만 이 노파가 분명히 내 물건을 가져갔단 말이요. 그래서 증거가 뭐여? 본 사람은 있어. 물건이 노파 품에서 나오기라도 했어. 상인은 말문이 막혀 버벅거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 것이야말로 더 큰 죄가 아니겠어. 그 말에 상인은 결국 물러났고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봉인은 멀찍이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요. 오, 저 사람 대단한데 저렇게 당당하게 나서다니 멋져 불어.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내가 봉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낭자도 억울한 할멈을 도우려 했던 거 아니요. 봉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어서 가기나 하시오. 의로운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 일이요. 굳이 숨길 필요는 없어. 봉이는 대답도 못하고 땅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땅만 보시오? 내 얼굴이 무섭소. 아, 그게 아니라 저 개미를 누가 밟을까 무서워 보고 있어. 개미요. 도윤이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 있어? 개미가 안 보이는구려. 방금 다 지나갔소. 그 말을 남기고 봉이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낭자. 도윤이 봉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일거리를 찾고 있던 거 아니요? 아까부터 우연히 보게 되었어. 그걸 어떻게 아시오? 딱 보니 그런 것 같았어. 저쪽에 책방이 있는데 필사일을 구한다고 들었어. 글은 쓸 줄 아시오? 내 쓸 줄은 아오. 그럼 한번 가보시오. 쉽게 나오는 자리가 아닌데 운 좋으면 일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봉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소. 참 신기한 낭자로구려. 다음에 또 보면 그때는 내 얼굴 좀 한번 봐주시오. 봉이는 고개만 끄덕하고 책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책방 안에 들어서니 책방 주인이 먼지를 털고 있었지요. 필사를 구한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글씨를 쓸 줄 아시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써보시오. 봉이는 붓을 들어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보였습니다. 그러자 책방 주인이 봉이의 글씨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지요. 아니 이게 웬 명필이오? 그런데 어찌 내 얼굴을 안 보는 것이오? 어디가 아프오? 눈이 아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게 일을 줄 것이요. 물론이요. 당장 내일부터 나오시오. 이 정도 필체면 1급이요? 그 말에 봉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봉이는 책방에서 필사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봉이는 책방 구석에 앉아 조용히 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지요. 그는 보통 선비 같았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지는 사내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뭘 찾으시오? 오래된 고서를 좀 찾고 있소만. 아, 그건 안쪽 서고에 있어. 저기 필사하는 아가씨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나는 손님이 와서 그럼 이만. 주인이 나가고 선비 복장에 서준이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봉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었지요. 잠시 실례 좀 하겠소. 그 말에 봉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지요. 무엇을 찾으시오? 오래된 고서를 좀 찾고 있소만. 저쪽 세 번째 서가 위 두 번째 칸에서 찾아보시오. 봉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고서가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서준이 서가로 가서 높은 칸에 있는 책을 꺼내려다 책을 와르르 쏟아버렸지요. 그 바람에 봉이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시오. 쏟아진 책을 함께 줍다가 같은 책에 두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봉이는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봉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눈을 보고 말았지요. 헌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또렷한 눈동자인데 과거의 장면도 미래의 조각도 보이질 않았지요.
뭐지? 봉인은 속으로 무척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아니요. 서준은 봉이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처녀는 자신의 눈을 자꾸만 똑바로 보려 했지요. 내 눈이 이상하오? 아니요. 어서 책이나 주우시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봉이는 속으로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왜 안 보이지? 이런 건 처음이야. 혹시 내 능력이 사라진 건가? 봉이는 시험 삼아 책방 주인이 돌아왔을 때 슬쩍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과거가 선명하게 보였지요. 어릴 때 서당에서 훈장에게 꿀밤 맞던 장면이 보였습니다. 내 능력은 멀쩡한데 왜 저 사람만 안 보이는 걸까? 서준은 필요한 책을 사서 책방을 나갔습니다. 봉이는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보았지요. 저 사내 참으로 신기하군. 무슨 귀신이라도 붙은 것인가? 봉이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에 무척 신경이 쓰였지요. 그런데 며칠 뒤에도 그가 책방에 나타났습니다. 저 양반은 대체 뭘 그리 찾는 게야?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네. 봉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실 봉이도 서준이 올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지요. 유일하게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의 눈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이었지요. 봉이는 이상하게 그런 상황이 너무 편했습니다. 지금껏 모든 사람이 불편했는데 서준만큼은 그런 불편함이 없었지요. 필사하는 글씨가 참으로 곱구려. 서준이 봉이의 글씨를 보고 물어왔습니다. 내 글씨를 보셨소? 우연히 보았소. 칭찬이요. 맞소 칭찬이요. 그 말에 봉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뚝뚝하고 참말이 없는 편이네. 그래도 이상하게 싫지는 않아. 봉이는 서준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방 앞에서 세 사람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지요. 오 개미 낭자 아니시오? 개미요. 저번에 개미 보느라 내 얼굴도 못 보신 분이잖소. 그 말에 봉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은 그게 아니요. 그렇소.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내 이름은 봉이라 하오. 봉이라 좋은 이름이구려. 그런데 그때 서준이 그들에게 걸어왔습니다. 봉이는 서준을 발견하고 가볍게 목례를 했지요. 서준도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아는 사이요? 책방 단골 손님입니다. 그렇구려. 도윤이 서준을 훑어보았습니다. 나는 이도윤이라 하오. 나는 서준이요. 두 남자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터거리 저쪽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가난한 상인을 괴롭히고 있었지요. 장세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접어야지. 왜 자꾸 꾸역꾸역 끼어들어 장사를 하느냐 말이다. 제발 좀 한 번만 봐주시오. 올해는 장사가 안 돼 입에 풀칠하기도 힘이도. 그건 내 사정이고 장사를 하려면 어서 돈을 내놓거라. 험상궂은 사내들은 마을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민태호의 수하들이었습니다. 민태호는 시장을 장악하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조정의 특정 세력에게 자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그 세력이 바로 반정을 꾀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민태호의 수하들이 상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불같은 도윤이 나서려 했습니다. 아니 저런 녀석들이. 그런데 그때 서준이 도윤의 팔을 잡았지요. 섣부르게 나서면 저 상인만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럼 저 사람이 맞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요? 차라리 저들의 배후를 찾아내 아예 뿌리를 뽑는 게 낫소. 그건 그렇지만 당장 저 상인부터 구해야겠소. 도윤은 참지 못하고 결국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보거라 그만들 두지 못하겠느냐. 뭐야 내 놈은 못하는 놈이야.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내 놈들 취미더냐. 이놈이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어디 한번 해볼 테냐.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찰나 서준이 앞으로 나섰지요. 저쪽에 포졸들이 오고 있어. 그 말에 수아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찰을 돌던 포졸들이 보였지요. 젠장, 내 놈이 오늘 운수가 좋구나. 다음에 만나면 각오해야 할 것이야. 왈패들이 사라지자 도윤이 투덜거렸습니다. 저런 놈들에게는 매가 약인데 아깝구만. 봉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명은 불 같고 한 명은 얼음 같네. 도윤은 열정적이고 직선적인 반면 서준은 차분하고 계산적이었지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봉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봉이 낭자 놀라지는 않았소. 조금 놀랐소. 하 미안하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라서 이해해 주시오. 저 왈패들은 위험하니 조심하시오. 저들은 민테오라는 자의 수하들이요. 민테오요? 그 자는 이 지역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자요. 조정의 뒷배를 두고 관아까지 흔드는 자니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대는 어찌 그 자에 대해서 그리 잘 아시오? 이 고을에서 그 자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소. 그러니 괜히 벌집을 쑤시지 말고 때를 기다리시오. 도윤과 서준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의견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도윤은 무언가 조사하러 온 듯했고 서준 역시 파헤칠 게 있어 보였습니다. 둘 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알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서로는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다 보니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봉인은 도윤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여야 했고 서준 앞에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인은 서준을 만났을 때가 좀 더 자연스러웠지요. 봉이 낭자. 네. 왜 내 눈은 마주치지 않으면서 저 과묵한 사내는 똑바로 쳐다보는 거요? 그건 그냥. 봉인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준은 무표정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봉이가 책방에서 필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민태호의 수하 한 명이 책방에 들어왔지요. 주인장, 민대감께서 찾는 문서가 있다 하셨소.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책방 주인은 뒤편에서 장부 같은 것을 꺼내와 민태호 수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민태호 수하가 돌아서 나가려다 봉이와 부딪혀 장부를 떨어뜨렸지요. 이봐 뭐해, 어서 장보를 줍지 않고. 봉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 들어 장부를 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태호 수하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러자 봉이의 눈에 민태호 수하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이자들이 칼을 들고 도윤을 습격하는 게 보였지요. 그 바람에 도윤이 쓰러졌습니다. 그 일은 사흘 뒤 벌어지는 일이었지요. 봉이는 너무 놀라 숨이 막혀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인연이 내게 반한 것이냐? 어째 내 눈을 똑바로 보는 것이야? 내가 그리 좋으면 날 따라오너라. 얼굴도 반반한 게 먹음직스럽구나. 그런 게 아니니 어서 가기나 하시오.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요. 핑계대지 말고 내가 좋으면 좋다고 말하거라. 언제라도 나는 너를 환영한다. 하하. 민태호의 수하가 나가고 봉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사흘 뒤에 도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봉이는 이럴 땐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눈치채고 물어보았지요. 봉이야,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이 안 좋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숨기지 마라. 다 얼굴에 쓰여 있다. 봉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요. 제 눈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봉이야, 괜히 나설 생각은 하지도 마라. 하지만 어머니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려다 내 능력이 들키면 우리 모녀 둘 다 죽을 수도 있다. 봉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봉이는 도윤을 찾아갔지요.
오, 봉이 낭자가 어인일이시오. 나를 다 찾아오시고.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 무슨 말씀이시오? 설마 내게 고백이라도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봉이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더듬거렸습니다. 혹시 이틀 뒤에 약속 있으시오? 글쎄 이틀 뒤면 아무 약속이 없는데 어디 나와 좋은 곳이라도 가고 싶어 그렇소. 자꾸 엉뚱한 소리 마시고 그날 밤은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만 있는 게 좋겠소. 뭐여 뜬금없이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으라니. 그게 제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어두운 골목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걸 보았소. 그 말에 도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꿈 때문에 나를 걱정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이틀 뒤에는 절대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 봉이 낭자 의외로 귀엽구려. 귀엽다니요. 나는 진지하게 말하는 거요. 낭자가 나를 그리 걱정해 주니 이 몸 몸둘바를 모르겠어. 봉이는 도윤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무척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것이요 말 것이요. 어디 그 눈빛이 무서워서 약속을 안 할 수가 있겠소. 내 약속하리다. 도윤은 가볍게 대답했지만 봉이의 진지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런데 서준이 지나가다 우연히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봉이가 도윤에게 애타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저 여인 무언가 알고 있군. 서준은 봉이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서준은 묻지 않고 그녀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서준은 도윤도 살펴보기로 했지요. 이틀 뒤 도윤은 봉이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밤중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시만 금방 다녀오면 되겠지. 도윤이 집을 나와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시커먼 자객들이 10여 명이나 나타났지요. 요즘 우리 대감의 뒤를 자꾸만 킁킁거리며 냄새 맡는 놈이 바로 내 놈이렸다. 흥 생긴 것은 곰 같아도 눈치 하나는 있군. 그런데 내 놈은 어디 소속이냐? 형조냐? 포도청이냐? 그걸 알면 내 놈은 그날로 끝이다. 뭐 어차피 내 놈은 오늘 밤 죽을 것이다. 여봐라 저자의 숨통을 끊어버려라. 도윤은 잽싸게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혼자 잘 훈련된 10여 명의 자객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러다 자객의 칼날이 도윤의 옆구리를 스쳐갔지요. 그 바람에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이런 젠장. 도윤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갑자기 여러 명의 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 같은 솜씨로 민태호의 부하들을 하나 둘 쓰러뜨리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민태호의 부하들은 모두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서준이 걸어와 물었지요. 괜찮으시오? 괜찮소만 어떻게 알고 온 것이오? 그리고 그런 검술 실력은 또 무엇이오? 별거 아니요. 지나가다 위험에 빠진 것 같아 잠시 도운 것뿐이요. 서준은 도윤을 부축해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봉이는 도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거처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옆구리에는 천이 칭칭 감겨 있었지요. 괜찮으시오? 많이 다쳤소. 뭐 크게 다친 건 아니오. 헌데 낭자 말이 맞았어. 내 분명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건만 어째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말을 듣지 않소. 아 말을 듣지 않은 건 미안하오. 헌데 그 꿈이 그리도 신통하단 말이오. 다음부턴 죽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시오. 거참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하는 거요. 그래도 요 며칠 정이 들었는데 또 그런 꿈을 꾸면 내게 꼭 말해주시오.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또 한단 말이오. 앞으로는 낭자의 말을 잘 듣겠소. 그러니 이번만 봐주시구려. 도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봉이는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는 내내 속이 무척 상했지요. 정말 사내들은 왜 여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마을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잣집 양반 주인이 살해당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무고한 청년이 범인으로 몰려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저 착한 청년이 범인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증거가 있대. 그 집 헛간에서 피 묻은 옷이 나왔다더군. 누가 그 청년에게 누명을 씌운 게 아닐까? 봉인은 끌려가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시끄럽다 이놈. 내 놈 집에서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때 봉인은 진범으로 의심되는 자가 구경꾼 사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부잣집 하인이었지요. 어두운 밤에 그 하인이 주인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야. 봉인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범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봉이야, 제발 나서지 마라.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내 눈을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머니, 제 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하늘이 제게 이 능력을 준 이유가 아니겠어요? 어머니 금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어미가 평생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권력자들이 내 능력을 아는 순간 너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 것이야.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그들은 비밀을 알고 있는 너와 나를 절대 살려두지 않는단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봉인은 다음날 곧바로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청년을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관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재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 속에는 도윤과 서준도 와 있었지요. 그리고 재판은 죄 없는 청년이 살인자로 낙점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넌? 진범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도윤과 서준도 깜짝 놀라 봉이를 바라보았지요. 범인은 저 청년이 아니라 부잣집 하인 저 사람이요. 너는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게냐? 저는 봤습니다. 아니, 내가 살인사건을 봤다는 거냐? 아니, 꿈에서 봤소. 저 하인이 주인을 죽이는 것을. 그 말에 관아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꿈 타령이냐? 저리 가거라. 전현이 미쳤구려. 어디서 꿈으로 나를 모함한단 말이오. 거짓말이 아니요. 아니 그럼 내가 죽였단 증거가 있느냐? 그 말에 봉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서 말했지요. 잠깐만, 이 처자의 말을 그냥 무시해서는 아니 돼요. 나도 이 처자 때문에 목숨을 건졌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그때 서준이 점잖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하인의 방을 수색해 보시오. 범행에 쓴 칼을 저자가 아직 가지고 있을 것이오. 그 말에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 사이 포졸들이 하인의 방을 수색하자 피 묻은 칼이 나왔습니다. 이건 누명이요. 그날 무사히 진실이 밝혀지고 무고한 청년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끌려가면서 봉이를 향해 갖은 악다구니를 썼지요. 저 여자는 요물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았겠소? 그런데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봉이가 어찌 알았을까? 정말로 봉이에게 귀신이 쓴 것은 아닐까? 참으로 무섭구만. 항상 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가 했구만. 이제 보니 눈에 뭔가가 보이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안 보려고 시선을 피해 다닌 거고. 봉이의 소문이 순식간에 마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은 어머니 금녀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니. 집에서는 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면 뭐가 달라지겠느냐.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겁이 나는구나. 어머니 금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지요. 그날 오후 도윤이 봉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째 집까지 찾아오셨소? 낭자를 보러 왔소. 오시면 안 돼요. 괜히 당신까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 그게 뭐 어때서 그러시오?
좋은 일 했는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러니 그런 말들에는 신경 쓰지 마시오. 그 말에 봉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지요. 그리고 낭자는 사람을 살렸소. 그러니 좋은 일을 한 것이요. 하지만 나는 낭자 편이요. 그러니 절대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시오. 봉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가고 봉이는 가슴이 답답해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거닐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오. 서준의 목소리에 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 그리 슬피 울고 있어? 사람들이 나보고 귀신이 씌운 요괴라 하는데 너무 무섭소. 그런데 정말 사람들의 과거가 보이는 거요? 봉이는 잠시 망설이다 서준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람의 눈을 보면 과거와 미래가 보여요. 그 말에 서준이 깜짝 놀라 봉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렇구려. 그렇지만 그게 낭자의 잘못은 아니잖소. 그렇지만 타고난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소. 낭자가 원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니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시오. 서준의 말에 봉이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요? 저는 선비님 눈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정말이요? 과거도 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요. 나도 원인을 모르겠소. 지금껏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선비님이 처음이요. 그 때문에 유일하게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은 선비님 뿐입니다. 그렇구려. 듣고 보니 그런 능력 때문에 삶이 무척 고달펐겠구려. 그날 밤 봉이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감추고 숨기고 안 보려고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만 했었지요. 하지만 오늘 밤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이 들었지요.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님까지 위험해지셨어요. 그래, 어디로 갈 것이요?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단지 이 마을에 더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뿐이지요. 그 말에 서준은 작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태호가 봉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년이 정말 사람의 앞날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대감. 그렇다면 당장 그년을 잡아오거라. 알겠습니다, 대감. 봉이는 책방에서 필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보자기가 씌워지면서 보쌈이 되고 말았지요. 봉이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창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바로 그 신통한 눈을 가졌다는 계집이냐? 그렇습니다, 대감.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민태호다. 앞으로 내 주인이 될 사람이지. 무슨 소리요? 어서 나를 보내주시오. 내년에 눈이 정말로 앞일을 볼 수 있다면 내게 무척 쓸모가 많을 것이야. 그리고 내 말을 거역하면 내년에 어미부터 죽일 것이니 내 말을 명심하거라. 봉이는 치가 떨렸지만 어머니를 인질로 잡힌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민태호는 봉이를 가두어 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봉이를 불러내 사람들의 미래를 보게 했습니다. 저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냐 아니냐? 어서 말해보거라. 봉이는 억지로 그 사람의 눈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사람이 민태호를 배신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그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요. 봉이는 일부러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거짓말을 하면 내 어미가 죽는다는 것을 꼭 상기해라. 진실이요. 봉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편 봉이가 사라지자 도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봉이 낭자가 어디로 간 것이요? 저도 모르겠소. 며칠 전부터 안 나타나더이다. 분명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도윤은 곧장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서준 양반, 봉이 낭자가 사라졌어. 알고 있어. 민태호가 데려간 것으로 보이어. 정말이요. 당장 쳐들어가야겠어. 잠깐, 섣부르게 움직이면 낭자만 위험해질 뿐이요.
그럼 어쩌란 말이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 나라 조선의 세자다. 뭐요? 도윤은 깜짝 놀라 서준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서준이 품속에서 왕세자 패를 꺼내 보여주었지요. 도윤은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얼른 엎드려 절했습니다. 저하를 몰라 뵈어 죄송스럽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지금은 신분을 숨기고 있으니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오. 하오나 저하. 그리고 나도 그대가 형조 정랑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소. 저하께서 어찌 하찮은 저까지.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것이오. 나는 민태호 배우의 반정 세력을 캐내기 위해 왔고 당신은 민태호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왔으니. 그렇군요. 저하께서도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군요. 그러하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절대 섣불리 나서지 마시오.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나도 마침 조정 반정 세력의 정체를 모두 파악했소. 저도 민태호의 부패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구려. 세자는 말 타고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을 받아 반정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도윤은 형조의 군관들 수십 명을 소집해 민태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태호는 나와 오라를 받으라. 아니 내 놈은 뭐야? 감히 내게 무슨 짓이냐? 군관들이 일제히 민태호와 그의 수하들을 모두 포박했습니다. 민태호의 수하들이 저항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지요. 도윤은 창고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이 낭자 괜찮으시오? 봉인은 도윤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지요. 이제 괜찮소. 모두 다 끝났소.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무사하신가요? 이미 어머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놓았소. 그러니 걱정 마시오. 그 말에 봉인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지방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민태호는 결국 포박되어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봉인은 무사히 구출이 되었지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며칠 후 도윤이 봉이를 찾아왔습니다. 봉이 낭자. 어인일이시여?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네. 처음 낭자를 보았을 때부터 그대를 마음에 두고 있었소. 낭자의 의로움에 반했고 낭자의 따뜻함에 빠졌소. 그 순간 봉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는 여인이여. 그런 게 무슨 상관이요. 나는 낭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소. 도윤의 눈 속에서 자신이 환하게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고 행복해 하셨지요. 네, 좋아요. 우리 혼이네요. 단, 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해요. 알겠소. 장모님을 내 어머님처럼 모시겠소.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봉이는 한양 도윤의 집에서 혼례를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올라와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어쩜 저리도 잘 어울릴까. 그러게 봉이에게 든든한 신랑이 생겼으니 이제는 고개 들고 살아도 되겠구만. 어머니 금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봉이야, 행복해야 한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 행복하셔야 해요. 장모님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쫓기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지요. 허나 이제는 든든한 신랑을 만나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모녀는 새로 태어난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그들의 혼례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자였지요. 그는 언덕 위에 홀로 서서 두 사람의 혼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봉이 낭자 부디 행복하시오. 그도 봉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봐 주던 봉이가 그에게 무척 인상적이었지요. 과거도 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신기한 눈빛으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봐주던 그녀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헌데 오늘 그녀는 다른 사내와 혼례를 올리고 있었지요. 세자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람에 눈물을 흩날리며 돌아서 갔지요. 세월이 흘러 봉이의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이들이 도윤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소? 오늘도 덕분에 무사히 마쳤어. 도윤은 신부 봉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오. 나도 그래요, 나의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찍이서 말타고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임금이 된 세자 서준이었지요. 그는 잠시 암행을 나왔다가 봉이 생각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아이들과 뛰어노는 봉이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늘을 보며 활짝 웃고 있었지요. 서준의 두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구려. 봉인왕자, 그대는 알고 있었소? 그대가 내 눈을 볼 때면 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눈을 똑바로 봐주던 사람이었소. 세자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나를 봐주던 단 한 사람. 그대 앞에서만큼은 나도 평범한 사내가 되고 싶었소. 허나 나는 내 마음을 당신께 표현할 수가 없었소. 만약 당신이 궁으로 들어왔다면 당신은 수많은 정적들에 의해 지금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요. 그대의 능력을 탐내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을 테니. 나는 당신을 사랑만 할 뿐 그대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었소. 그는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오. 부디 평생도록 행복하길 바라오. 서준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빌며 조용히 말머리를 돌렸지요. 돌아서 말 타고 언덕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곁에 있어 행복한 사랑이고 하나는 멀리서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랑이라 했지요. 도윤은 봉이 곁에서 함께하는 사랑을 택했고 서준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달랐지만 둘 다 진심이었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